우리나라의 그 냉면무 같은 거 또는 그 단무지 같은데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유청, 파마산, 치유청, 천혜, 할랍, 귤청, 자몽청 다양한 맛을 입힐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뭐 생크림도 맛을 입힐 수 있고 치즈 맛도 들어갈 수 있고 초콜릿 맛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모든 오이 피클 같은데 오이 피클도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냥 이제 원래는 이제 마늘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첨가를 시켜서 하는데 다양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엔 시장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당근도 되고요. 네, 당근도 이렇게 피클식으로 되고 모든 어떤 과일 종류도 이렇게 피클식으로 곁들여서 우리나라 동치미 같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동치미 같은 것도 수정과 동치미 그런 그 식혜를 탄산을 넣어가지고 세계적인 음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숫가루에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분말이나 다른 것을 넣어서 그것을 타 먹으면 정말 맛있는 다양한 종류가 다 가능. 치즈 분말도 되고 초콜릿 분말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이 다 가능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을 그렇게 해서 이제 타 먹으면 다양한 맛이 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숫가루를 유통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쇠 또는 열쇠 자물쇠가 있는데 그것을 캐릭터화 시킨다 그랬죠. 이거 상당히 시장이 클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런 플러그도 이렇게 플러그 콘센트 이런 부분도 캐릭터화 시킨다. 캐릭터화 시킨 현관문 자물쇠도 마찬가지고 현관문 비디오도 이렇게 캐릭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그 어떤 집안에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 거기다 이제 다양한 그 반짝이 종류 이게 뭐냐면 빛을 받으면 셀로판지라든지 이렇게 광을 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식사판으로 그냥 사용하거나 뭐그 가공해서 잘라주면 이렇게 보내서 벽에다가 곧바로 이렇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뭐 피스 방식이나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벽체를 간단한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집안의 벽체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식탁도 만들 수가 있어요. 식탁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빛을 받으면 환상적인 이렇게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로 식탁 소재를 삼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타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에다가 에폭시를 갖다가 안에 넣어가지고 에폭시 제품을 에폭시 뭐 다양하게 넣어서 에폭시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이제 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 안팎에 코팅 구조를 줘서 빛에 의해서 약간 변색이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폭시 제품에다 그 위에다 여러 겹 에폭시를 두껍게 가져가서 좀 상품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얇게 들어가서 투명 플라스틱 판 안에 넣어놓자 타일도 될 수 있고 식탁판도 될 수 있고 벽체로 될 수 있고 바닥재도 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건축 내부 판넬로 들어갈 수도 있다. 또는 그 방문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의자라든지 소파라든지 침대 이렇게 각종 가구 종류 이렇게 모든 종류의 가구와 이런 부분들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투명 플라스틱 안에 이것을 넣어줘 갖고 다양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사토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돌가루들을 현무암이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가지고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만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타일과 벽체, 건축 내부 판넬, 식탁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투명 플라스틱 그걸로도 이제 창문과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유리창 사이에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하거나 반짝이죠. 이게 또 각종 뭐 필름을 붙여도 되는데요. 여기 그 반짝이나 셀로판지 빛을 받으면 이렇게 환상적인 색깔이 나는 수식까지 첨가시켜서 그래서 자연빛이나 인공빛에 의해서 환상적인 것을 나오는 거죠. 이 기술을 섞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명 같은 데도 조명갓
조명갓 같은데도 이것을 넣을 수 있어요. 수십 가지 색깔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가로등 같은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안에 반짝이 소재들이 이게 어떤 빛을 받으면 환상적인 편은 셀로판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가지고 가루나 입자로 들어가서 색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몇 조각으로 나눠서 그런 조각을 언오프식으로 해서 색깔이 틀리게 보여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창문의 색깔을 이렇게 어떤 약간 빛을 비춰가지고 창문의 색깔을 틀리게 할 수 있는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할 카페 창문이다 그랬을 때 색깔을 이렇게 광을 털어줘서 틀리게 조절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기존의 유리창 그대로 두고 빛을 비춰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프로젝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간판이나 이게 광고판 또는 이런 데다가도 카페 창문 같은 데도 프로젝터 방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준다든지 부분 알루미늄 코팅해서 안에는 보이고 부분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스크린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벽체에다가도 알루미늄 코팅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건물 광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물 벽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건물 전체에 색깔을 입혀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자면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 프로젝터의 빔을 이런 거울 방식, 프로젝터의 스크린을 거울 방식으로 이것도 있을 수 있다. 기존에 어떤 프로젝터가 이렇게 스크린이 있잖아요, 하얗게. 그럼 거기다가도 알루미늄 코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구조형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장판과 결합한 에폭시, 그다음 벽지와 결합한 에폭시, 그다음에 단열 벽지 같은데도 홈을 파가지고 접합시키는 구조. 제가 모든 접합시키는 구조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데 응용이 가능하다.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플라스틱 접합, 플라스틱 창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빛의 투과대를 좁게 해서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플라스틱과 유리창을 접합시킬 때도 홈을 파서 접합시킨다. 뭐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어떤 뭐죠? 플라스틱 기판에도 나노 구조 홈을 파서 나노구나 기타 크기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홈을 파서 접합시키고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넣는다. 건물에도 지하가 이렇게 2층, 2층 있듯이 3층 있듯이 이렇게 지하 넣어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 기술, 또는 웨이퍼나 이런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지하를 파가지고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 기술을 사용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SK나 삼성, 그리고 뭐 어떤 마이크론, TSMC 뭐 이런 데서 또는 엔비디아, 낸드 플래시나 이런 그 HBM 3D 반도체 만드실 때 이것을 여기다가 이게 물이 상류에서 하루로 내려올 때 이렇게 계단 방식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물통이든 뭐가 됐든 해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약간 그다음에 여기다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도 쓰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3D 반도체에 쓸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파이프 안에 이렇게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거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해요. 반도체를. 그다음에 코팅을 여러 겹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이 그때 이제 절연 코팅 이거 아니더라도 절연을 좀 줘가지고 절연 일종의 그 절연 테이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연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주면은 이를 통해서 열이 그쪽으로 열이 거기에 열이 이게 뭐 축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절연 테이프만 하더라도 절연 테이프가 어디 갔죠? 절연 테이프 정도로만 해도 열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전달이 안 돼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도 되는데요. 이게 낸드 플래시 HBM처럼 해서 절연 구조를 갖춰주면 열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이게 막상 기술에 이것을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겹, 기타 다른 코팅제를 여러 겹 줘가지고 필링클에도 쓸 수 있어요. 열이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기술에 사용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기타 절연막을 이거를 하죠. 그래서 높이 이제 열이 축적이 안 되면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열이 점점 축적이 되면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지만 절연 테이프가 어디 갔나? 절연 테이프를 여기 있네요. 절연 테이프를 갖다가 이런 제가 건전지 같은데, 이런 건전지 같은데 이런 절연 테이프 검은색 아니더라도 돼요. 이런데 절연 테이프 같은 다른 종류도 건전지나 기타 납축전지, 연료전지 이런 데다가도 한 겹 해주면은 방전이 잘 안 된다라고 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이런 통신선이나 전기선, 동축 케이블에도 이런 절연식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은 그 안에 전기가 잘 이렇게 가두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전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것을 이런 기존의 전기선, 통신선 외피에다 한 번 더 입히면 훨씬 더 낫다. 이 기술을 다 말씀을 드리네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절연 테이프 이거 똑같은 거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전지든지 다른 데도 가능하다. 모든 정치 형태 1차 전지, 2차 건전, 1차 전지, 2차 전지 상관없이 건전지 종류에 상관없이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어떤 이런 것다가 안에가 이제 여러 조각으로 배터리가 돼 있다 그러면 여러 군데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안에가 내용적으로 4개로 돼 있다. 배터리가 4군데로 돼 있다 그러면 4군데에다 곧바로 충전시키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어요. 충전하는 데가 4군데 있는 유선 충전, 무선 충전. 무선 충전이면 전파를 4군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충전 구조 이런 데도 파워뱅크나 이런 데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전하는 건데 여러 군데에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전기를 잘게 쪼갰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쪼개서 나눈다는 거죠. 전기 100이 들어왔다 그러면 잽싸게 그것을 여러 개 전기선을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5개나 10개로 늘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100이 들어와 있으면 각 10식의 전기가 전기선을 통해 흐르겠죠. 이렇게 밑에도 작은 이렇게 서브로 이렇게 전기를 전기선을 달면 또 전기가 쪼개지겠죠. 이렇게 되면 되게 충전 구조가 빠른데요. 이런 것을 수백 개다, 수천 개다 이렇게 전기를 달았다. 1차 전지, 2차 전지 다 돼요. 2차 전지 같은 거는 이렇게 충전이 가능하겠다. 2차 전지를 합시다. 1차 전지지만 이것은 되게 충전이 빠르다는 거죠. 각각 전기선을 연결한다는 거죠. 수천 개라면 그게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전기선을 이게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방식으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지 않아서 전기량을 틀리게 쓸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워뱅크도 이 기술로 파워뱅크를 만드시고 전기 공급하는 뭐 캠핑용이든 뭐든 이것도 이제 110과 220을 공급하거나 이거를 전압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전류량을 이제 그걸 가지고 12.5V나 60V, 30V, 110V, 220 또는 380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량을 이렇게 작게 크게 이렇게 마음대로 전류량을 끌어다 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 110, 220이라도 이렇게 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이렇게 아주 얇은 놈 해갖고 뭐 스피커 선이나 보일러 신호선 같은 거는 전기가 220 연결해도 그거밖에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선의 두께를 따라 전류를 마음대로 조절할 전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두꺼운 놈을 사용 안 하면 이게 그 전류량이 많이 흐르게 되고 얇은 놈을 사용하면 적게 저기죠. 이렇게 해서 정압과 감소 구조가 되는데요. 이를 자동차나 로봇 같은 데서 파워를 낼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하고 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줄량이 틀리게 흐를 수 있다는 기술을 알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다섯 개다 이렇게 있을 때 그 안에서 피복을 없이 그 안에서 전기선의 두께를 똑같은 두께를 만들어서 전류량을 틀리게 흘려보내 줄 수 있는데요. 전류량이 그렇게 이제 해서 전류량을 틀리게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배터리, 그리고 콘센트나 콘덴서나 이런 배터리 구조에서 이렇게 다섯 개다 보면 이게 잠깐 이게 콘덴서나 배터리다 그러면 이게 네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개고 이건 두 개고 그래서 두 개에서 갖다 쓰는 거는 그 정도 전기밖에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오프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 오프 시키면 세 개에서 갖다 쓸 수 있죠. 여기 하나 또 엎으시면 두 개에서만 갖다 쓸 수 있어요. 하나 엎으시면 한 개에서만 갖다 쓸 수 있어요. 아예 엎으시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언오프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개만 연결하면 한 개에서 두 개만 연결하면 두 개에서 세 개만 연결하면 세 개에서 나온 전기를 갖다 쓸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량을 각각 틀리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콘덴서나 이렇게 배터리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이렇게 하나다 그러면 피복이 돼 있고 하나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이거 자체로도 전기선의 구리선 자체로도 이런 콘덴서나 배터리 역할을 하게 해서 언오프식으로 이것처럼 이렇게 전기선이 4개가 있다 그러면 전기가 다 흐를 수 있고 언오프가 이것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면 전기선 하나만 연결하면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3개에서 하나만 연결되면 그 정도 전류가 2개만 연결하면 그 정도 전류가 3개 연결하면 그 정도 4개 연결하면 이렇게 정도가 흐른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가지고도 이것을 콘덴서나 배터리식으로 언오프식으로 전량을 틀리게 공급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서로 피복이 없는 채 그러면 이렇게 전기선이 주파수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동일한 두께라도 두 개를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실타래처럼 만들어진 거 말고 이것도 왔다 갔다 세 개를 나누면 이것도 왔다 갔다 약간 덜하죠. 그렇다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좀 전기 힘을 파워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기선에는 구리선의 두께가 서로 피복 없이 왔다 갔다 전기가 할 수 있고 광섬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연히 광섬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광을 증폭하는 거죠. 동축 케이블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연히 됩니다. 동축 케이블도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선을 해서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거나 약하게 주면 이게 통신선이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 직전에 선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그래서 모터 직전에 선에다가 서로 어떻게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 해가지고 틀리게 들어가고요.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거기 약간 일정 부분을 전기선의 두께를 전기선의 구리선 여기는 이게 고무줄 같은 것도 여기서 간격별로 해갖고 링식으로 하든 아니 두께를 약간 주면 이게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용수철에도 용수철 같은 데도 되고 낚싯줄 이런데 중공업의 밧줄, 쇠밧줄이라든지 모든 밧줄 형태의 이 기술이 돼 많이 그래서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파워가 세집니다. 그물이나 펜스 같은 데도 되고요. 이런 구리선이다 그러면 여기는 구리선이 지금 일자가 아닌데 이런 구리선에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전축 같은 데 파워를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가는데요. 자동차 회전축에도 링식으로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밴딩식으로 됐든 이렇게 캐는 두톰 대남 매듭구조 마디고 두톰 부분은 힘을 타고 흐릅니다. 파워가 세지는 기술에 해당하고요. 이런 이게 스크류 이런 스크류 방식으로도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 배 회전축, 헬리콥터나 이렇게 비행체 프로펠러 회전축에 들어갑니다.
모든 산업용 회전축에 모터 회전축에 이 스크류를 넣어주면 좀 더 파워가 세집니다. 약간 끝에다가 더 이렇게 회전수를 더 많이 주면 더 파워가 세지는데요. 오래 써도 이렇게 지장이 없다라는 보장 속에서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이런데 보면 회전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를 회전수를 끝에를 많이 주는 식으로 들어가거나 이것도 회전수를 끝에 땅 파는 모든 도구 이게 이렇게 나사뿐만 아니라 땅을 파는 전동 공구도 그렇고 이게 땅 파는 이런데도 이게 다 이 끝에 회전수를 많이 주면 파고 좀 이게 넓고 중간 좁고 촘촘 회전수가 이렇게 석고보드 플라스틱 석고보드 어떤 나사 어떤 이렇게 금속 나사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잘 파고든다는 거죠.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금속 십자나 일자기에 두툼한 부분을 일부러 둔덕을 넣어주면 잘 잠가주고 잘 풀러집니다. 모든 수동 나사선에도 이게 들어가는데 볼트인데 볼트의 회전 간격이 윗부분을 회전 간격을 좀 이렇게 잠기는 너트가 잠기는 부분을 주면 잘 잠기고 잘 안 풀어져요. 또는 사선으로 거기에 사선으로 살짝 올려준다든지 거기다가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딸깍 잠기게 하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수도 수정 같은데 보면 밑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잠그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도 잘 풀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 두툼한 부분을 만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딸깍 잠겨가지고 잘 안 풀어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사선으로 살짝 올려준다든지 회전 간격을 이 부분을 틀리게 해주는 이런 기술이 들어갑니다. 모든 수도 부분에 나사선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변속기의 어떤 밴딩식의 톱니바퀴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넣는 밴딩에 딱 타이트하게 붙어주는 변속기 아래 위로 두 개 있잖아요. 회전축이 타이트한 밴딩식의 톱니바퀴 넣어주고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톱니바퀴를 넣어줘요. 그럼 밑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좀 파워가 세집니다. 또는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원통형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이 들어가면 이것이 이렇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파워 있게 회전을 해주는 이런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배 모터 이게 회전축 프로펠러 돌 때도 파워 있게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선풍기의 날개에 제가 이렇게 홈을 파주면 이렇게 홈을 파주면 뭐 직선이든 뭐 동그라든 내면 알아서 하십시오. 바람이 시원해진다 그랬죠. 그럼 이게 이런 거 하나의 회전축에 모터 회전축에 프로펠러가 이런 날개가 여러 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프로펠러 핀이 그런 기술 뭐 크게 사이즈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더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환풍기에도 쓸 수 있고 뭐 어디에도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선풍기로도 이게 쓸 수 있고 배 같은데도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파워를 세게 하거나 비행체에 어떤 헬리콥터가 됐든 몰라 이렇게 프로펠러에도 홈을 파줘 갖고 추가적인 양력을 만들어냅니다. 밑에다가 배치해서 이렇게 양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뭐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이 아래 위에다가 동체에다 숨겨가지고 이렇게 동체 위에 있는 것을 약간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공기 부양정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거나 위구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밑에는 압축 공기 내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수직 이착륙할 때 이런 수용 제트 엔진 이렇게 네트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동체 안에 딱 숨겨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고 막상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이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가 쭉 들어가서 동체 안으로 숨을 수도 있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 어떤 사족 보행 어떤 전투 로봇 소총 단어섬 내기는 이렇게 견 로봇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가도 이렇게 달아놓거나 드론에다가 밑에 부분에 달아놔서 무게를 좀 더 많이 들어올리는 공기 부양정이나 곰보트 같은 데도 사용하거나 일반 배에도 밑에다 프로펠러 달아서 이렇게 무게를 들어올려주는 이런 그래서 가볍게 달리는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는 사족보행 노브에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끄집어내는 식으로 날개가 접은 방식으로도 괜찮고요.
끄집어 올려서 닭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여서 높은 곳을 떼어내. 이게 전투할 때도 좋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잠깐 좀 계단 정도는 살짝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약간 그 다리로 움직이는데 이 뒷부분에 프로펠러를 좀 작은 거라도 달아놔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자동차의 뒷바퀴나 앞바퀴도 됩니다. 뒷바퀴를 광폭 타이어로 달리는 이런 하면은 자동차 설계를 바꿔야 될 텐데요. 화물차도 그렇고 이렇게 된 파워 있게 밀어주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런 모든 아쿠르트 전동차, 아쿠르 전동차에도 가능하고요. 뒷바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주면 좀 잘 나가는데요. 이 기술은 그렇죠. 킥보드도 가능하고 오토바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뒷바퀴를 좀 더 이렇게 두툼하게 광폭 타이어로 지면을 넓게 작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광폭 타이어를 전체를 둬도 되지만 한쪽만 두는 기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뒷부분이나 앞부분, 보통은 뒷부분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 밑에다가도 이렇게 프로펠러를 둔다. 이렇게 드론에다가도 프로펠러 이렇게 둬가지고 떨어뜨리는 가술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기술에 KGGB 같은 재래식 폭탄의 날개 기트다는 이런 데다가도 스키 신발을 신겨주자. 그럼 바람의 양력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양력이 세진다. 또는 비행체의 날개나 동체 부분에도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양력을 만들어내거나 배 같은 데도 가능하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고무 머트, 일반 이렇게 고무 보트, 공기 부양정 아니면 이렇게 물놀이용 매트에다 홈을 파서 물의 부력으로 위로 들어 올려주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원천 기술은 저고요. 응용 기술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홈을 파서 양력과 부력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천 기술은 저, 응용 기술은 여러분. 산업상에 수만 군데가 있는데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홈을 파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스키 신발 시킨다. 그 다음에 드론 같은 데나 KGB 같은 이런 탄에 공기 주머니를 달아주는. 그래서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에도 가능한 공기 주머니를 공기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거는 이렇게 이거를 줘가지고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해서 멀리 투사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 데나 이런데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제 방식에 이제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되 전기선의 굵기를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 제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놨고 연구 자석을 두께가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도 돼요.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이 연구 자석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은 송전선은 대중소로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요. 어차피 자동차가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든 전기로 돌리든 돌리기만 하면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태양광에다 이것을 설치를 여기다 태양광 패널을 전지 놓고 여기다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 생산해 가지고 이런 패널을 이렇게 회전축을 돌리는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회전축이다 전기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조명에다가 태양전지다, 태양전지판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게 회전축을 기초 전기로 회전축을 돌려줘요.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은 많이 감안하고 연구 녀석을 두께가 틀리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넣어줄 수 있고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성 이렇게 여러 전기선 송전선이 여러 개면 더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집안의 조명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많이 하면 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숫자를 많이 하면 꽤 많은 전기가 어차피 전기 조명 낭비되니까요. 네. 햇빛으로도 당연히 되고요. 차에다가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바람이 어느 병원에 물레방아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로도 이게 동일하게 이게 전기를 생산하거나 여기 회전축을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구자석을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을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연구 자석을 배치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동일하게 바닷가에 5m 정도, 10m 정도 높이 세워서 그러면 이것을
물레 방아식으로 이렇게 풍력 발전하거나 바닷물이나 광물을 끌어들여서 이게 동기는 물레 방아식으로 회전축 돌려서 생산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바다로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회전축에다가 굵기가 뭐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는 전기로 돌리든 20m, 40m 그러면 100m짜리도 이론적으로 회전축에 돌릴 수만 있으면 전기가 생산되면 당연히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 비행체에다 싣고 다니면 생산하면 되겠죠. 풍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회전축에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고자석을 두께가 되는 여러 겹 수십 겹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드론이나 비행체에도 이거 실어서 전기를 생산해 전기를 이제 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리고 멀리 투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피터간 방식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이런 일단 이제 환풍기식으로 팬을 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드론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제가 송풍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송풍기를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송풍기인데 이렇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이고 내뿜으면 송풍 힘이 세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선풍기로도 만들 수 있고 팬 있는 거, 팬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서큘레이터도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히터기처럼 이게 뭐죠? 드라이기처럼 이렇게 코일에다가 전기 코일에다가 전기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그 열을 발생을 시켜서 거기를 통과해서 온풍기로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선풍기도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선풍기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뭐 진공청소기도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이렇게 2개나 3개 이렇게 해서 진공청소기 흡입해가지고 하면 되게 빠르게 진공청소기 된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양수기 같은 것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2개, 3개 이렇게 4개 한꺼번에 영수 났을 때 딱 각각 물 빨아들이는 관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물을 제거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집안에 화재 났을 때 유독가스를 빼기 위해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2개, 3개 모터를 달아 한꺼번에 빨리 빼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고 또 밖에 있는 공기를 순환을 시키는 이 기술도 다시 빨아들여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풍기를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부직포 필터 또는 공기 필터 또는 이렇게 금속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를 둬서 공기를 정화시킬 수도 있고 겨울에는 뚜껑을 닫아서 열고 닫고 해서 추위를 해결할 수도 있다. 환풍기를 쓰실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환풍기를 2개짜리 만들어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 공기를 바깥쪽으로 하나는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가스레인지 후드도 집안에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한꺼번에 영업직 같은데 빨리 이렇게 연기를 빼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이제 속도를 환풍기도 그렇고 가스레인지도 강중력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투기 같은데 전투기 같은 연소실이에요. 송풍기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연소실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터빈 팬 없이 제트 엔진에 연소실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되게 싸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이렇게 압을 세게 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터빈 팬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각각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2개만 가동한 1개만 가동 6개 이런 식으로 되고 자동차 연소실 같은데도 6개 있다 연소실이 되면 2개만 가동 1개만 6시간 6개 다 전부 다 가동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연료양을 강중력으로 줘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한쪽에는 이제 연료양을 적게 주고 한쪽에는 많이 주고 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마지막에 연소실에 제트엔진 연소실에서 불꽃이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한번 거기다 압축 공기를 넣어주면은 파워가 세진다는 제 이론을 따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 뭐 다시 한번 수소 산소를 좀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압축 공기만 보통 넣으셔도 이렇게 해서 것을 열에 의해서 데워져서 팽창하는 힘, 추력이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연소실의 크기를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또는 3사이즈도 될 수 있고요. 틀리게 만들어주면 서로 다른 어떤 그 에너지가 돼가지고 융합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서 추력이 세집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제트 엔진 터빈뿐만 아니라 증기 터빈, 모든 터빈 구조에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는 되게 빠르게 파워가 세진다. 동일한 연료 대비해서 자동차 유압 구조나 모든 유압 구조에서 액상이 판을 밀 때 홈을 파서 판을 밉니다. 그렇게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